3,401명, 전국 의대 40곳이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을 이만큼 더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늘리겠다고 한 2,000명보다 1,400명이나 더 많습니다. 이로써 의대 정원 확대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된 셈인데, 그런데도 오늘 대학병원들에선 전공의 전임의에 이어 교수들까지 이렇게 집단 행동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삭발식을 열고 사직서도 내기 시작한 겁니다. 먼저 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대가 있는 대학 40곳이 교육부에 신청한 총 증원은 3,401명입니다. 지난해 말 수요조사 때 적어낸 최대치보다 20%나 많습니다. 정부는 각 대학의 증원 여력이 충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학의 신청 결과는 평가 인증 기준 준수 등 의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증원 신청은 비수도권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40곳 모두 증원을 원했는데 비수도권 대학 27곳에서 2,471명을 신청했습니다. 학교별로는 충북대와 경북대가 각각 250명, 경상국립대가 200명, 울산대가 150명 규모로 늘려달라고 했습니다.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의 거센 반발에도 증원 규모가 커진 건 이번 기회에 대학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정부가 재정 투자를 적극하겠다고 한 점도 한몫했습니다. 지역의 거점 의과대학과 거점 병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하여튼 좀 확실하게 이렇게 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의대 확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교육 환경과 역량 등은 아직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교육부는 얼마든지 극복 가능하다며 의대 배정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서류 검토도 하고요.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하는 것이 좋은지 그 기준 자체는 또 복지부와 함께 정원 배정을 위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배정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대학별 증원 인원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네, 오늘은 말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인데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최대 15cm의 눈이 쌓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 고성군 진부령에 조승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조 기자, 지금도 눈이 많이 오고 있군요. 네, 낮부터 시작된 눈발이 굵어졌다 가늘어지길 되풀이하면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진부령에서 가까운 고성군 간성읍 흘리란 마을이고요. 저는 지금 눈더미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 발 아래에는 어림잡아 3m 넘는 눈이 쌓여 있습니다. 이 겨우내 이 마을 안길이며 또 집 앞에 마당에 쌓여있던 눈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놓은 건데요. 이 마을에 얼마나 많은 눈이 왔는지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이곳 진부령 일대에는 오늘도 5cm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오늘이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이죠. 이곳 흘리 마을에선 앞으로도 한 달은 더 있어야 개구리를 볼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네, 최근에 조승현 기자가 유독 이 눈 소식을 자주 전해줬는데 그만큼 강원도에 눈이 자주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올겨울 강원도 평균 강수량은 227mm를 기록했습니다. 이 평년 강수량이 87.6mm니까 2.5배 많은 겁니다. 또 강수 일수도 25.4일로 평년보다 6일 많았습니다. 이 대부분이 비가 아닌 눈으로 내렸고요. 또 한꺼번에 많은 양이 쏟아졌습니다. 주민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왔다 하면 거의 1m. 그냥 평균 70, 먼저는 1m 20이에요, 정확하게. 요 전눈은. 네, 이번 눈은 얼마나 더 내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강원도엔 목요일인 모레까지 눈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 모레까지 예상되는 눈의 양은 강원 산지 최대 15cm, 내륙은 최대 5cm입니다. 이번 눈도 습기를 잔뜩 머금어서 무겁습니다. 오늘 이 마을을 좀 둘러보니까 눈 무게에 못 이겨서 무너진 창고며 비닐하우스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추가 피해 없게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진부령에서 조승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한 기업이 직원들에게 출산지원금 1억 원을 주기로 했는데 여기에 4천만 원 넘는 세금이 붙을 수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앞으로는 기업이 주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하기로 했는데 환영하는 반응도 있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출산 양육 지원금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출산 지원금은 액수와 상관없이 전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출산 후 2년 이내지만 2021년까지 소급하기로 했습니다. 출산 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2021년 이후 출산 직원 자녀에게 1억 원씩 지원하면서 세 부담을 줄여달라던 부영그룹 요청에 화답한 셈입니다. 기존대로라면 연봉에 따라 많게는 최대 38%의 근로소득세를 부담해야 했지만 정부 안대로 법이 개정될 경우 연봉 5천만 원 받는 직원은 세부담이 2,500만 원 줄어듭니다. 기업 입장에선 출산지원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도 줄어듭니다.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기업도 그다음에 근로자도 추가적인 세부담은 전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부는 기업이 탈세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고려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제외하고 증여로 처리할 경우엔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법정 한도를 초과해 출산지원금을 주는 기업이 미미한 만큼 이번 조치가 특정 회사를 위한 거란 형평성 논란도 있습니다. 관건은 다른 기업들의 동참 여부인데 기업들이 다른 용도로 쓸 비용을 출산지원금으로 처리하지 않게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올해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자신의 비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노 관장의 개인 돈 등 모두 26억 원을 빼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서 A씨는 2019년 입사했습니다. 일정 관리 등 노 관장을 보조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노 관장 측은 A씨가 이때부터 5년 동안 수십 차례 돈을 빼갔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에게 맡겨둔 신분증 사본과 인감도장이 사용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통신사나 이런 데를 가다 보면은 그냥 대리인 업무 위임자가 썼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다 본인 확인 없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한 번에 5천만 원씩 노 관장 계좌에서 A씨 계좌로 이체해 모두 19억 7천만 원을 빼갔다고 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또 A씨가 명의를 도용해 1억 9천만 원을 대출받았고 동료 직원들을 속여 아트센터 공금 5억 원을 빼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관장 측의 주장대로라면 A씨가 빼간 개인 돈과 공금은 26억 원이 넘습니다. 노 관장 측은 A씨가 공금 5억 원의 사후 처리 문제를 감추다 아트센터 재무 담당 직원에게 발각됐다고 했습니다. 사라진 공금을 확인하다 보니 노 관장 개인 돈을 빼간 사실까지 드러났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냥 기사 나는 거는 다 사실이고요. 경찰은 A씨를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은 2000년부터 아트센터 나비를 운영해왔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이런 일자리 어떻습니까? 월급은 최저임금으로 받는데 하루 24시간 일했다고 일한 만큼 다 돈을 받지 못하고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일 시키는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에 심지어 3개월 단위로 계약을 쪼개기도 합니다. 누구 얘기일까요? 아파트 경비원 얘기입니다. 4년 전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경비원. 지난해 관리소장의 갑질에 시달렸다며 유서를 남기고 숨진 경비원. 이들에 대한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건 언제 잘릴지 모르는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소식도 더 많아져야 할 겁니다.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의 경비원이 혈액암으로 일을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주민들이 8년 동안 애써준 경비원을 돕겠다면서
1,000만 원을 모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승환 기자가 전합니다. 주민들이 매일 타는 엘리베이터엔 손글씨 편지가 붙었습니다. 광고 게시물, 가끔 민원 글이나 붙던 공간입니다. 들여다보니 마지막 직장으로 생각했었단 인사글. 이 아파트에서 일하던 경비원 아저씨가 썼습니다. 8년 동안 있으면 애들은 키가 뭐 10cm 이상 큽니다. 그럼 정말 나날이 커가는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61살 정승호 씨.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8년 일했습니다. 하루 걸러 24시간 일하는 고된 업무였습니다. 한 달 전쯤 갑자기 허리를 펼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아팠습니다. 혈액암이었습니다. 상담하고 나와서 갑자기 복받치는 거죠.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좌절도 있었고. 항암 치료 때문에 일은 그만둬야 했습니다. 지난달까지입니다. 무심히 경비원이 바뀌고 지나갔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주민들 좀 달랐습니다. 검사 한 번 해도 그게 몇 천만 원 든다고 들었거든요. 그래도 적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나 하는 마음으로. 소식 들은 98세대 주민들 일주일 만에 성금 1,000만 원을 모았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눈물 나요. 그냥 눈물 났어요. 왠지 이분한테는 꼭 나와서 다시 뵙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파트를 떠나는 정 씨가 주민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입니다. 이제 저를 떠나보내시면서 우시는 분, 또 메시지 남겨주시는 분 받아보니까 정말 감사하다. 그런 생각. 정 씨는 내일 입원합니다. 암과 싸움이 무섭지 않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